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임춘성 저자의 거리두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보통 우리는 직장을 그만둘 때도 일이 힘든 것보다 사람이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고, 연인과 헤어질 때 역시 그 사람이 나와 맞지 않아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주는 책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그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으며 그 공간 사이에 반응을 선택할 힘과 자유가 있다. 그 선택 속에 나의 성장과 행복이 존재한다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저자 스티븐 코비의 이야기를 풀어보았더니, 저자는 나와 세상,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명백한 공간이 있고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인 사이 존재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휘둘리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홀로 되지 않고 꼴통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나와 세상 사이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매개체인 사이 존재를 현명하고 현실성 있도록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베스트셀러인 메게하라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리두기는 메게하라의 인간관계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로 IT 기술과 디지털 경제가 개인의 삶과 기업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다수의 전문서와 논문을 써왔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휘둘린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고마움을 느끼는 존재에게는 의지를 하게 되고 그 존재를 믿고 따르게 되는데, 이 상황이 고마운 존재와 위험한 존재의 공존 상태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다면 그 존재에 의해서 우리는 끌려가게 되는데,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휘두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뜻을 가지고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떠올랐습니다. 자식이 키워주신 부모님이니 고마워하는 것을 넘어 믿고 의지하고 결국 부모에게 휘둘린다는 것이 떠올랐는데요. 그 어떤 사람들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휘두른다는 것은 결코 서로를 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인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대형 사고 전에 존재한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는데요. 버림받는다는 큰 대형 사고는 그 전에 조금씩 경미한 사건들이 모여 오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버림을 받든 버리든 우리는 그 과정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경미한 사건 사고들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지속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효용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쓸모있는 존재가 되거나 없을 때 매우 불편한 존재가 되라고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알고 부모 가족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있는 그 자체로 의미 있어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저자는 말합니다.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저자는 우리에게 균형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고와 마음가짐, 신체와 몸가짐이 모두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신리와 명분, 부와 명예, 일과 사랑, 냉정과 열정, 어머니와 아내, 친구와 애인 등 이 사이에 균형추가 있어서 우리의 삶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균형추의 중용은 물리적으로나 논리상으로 얼추 중간쯤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을 표방하여
적당히 절충하거나 타협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닌 이것일 때는 이것이고 저것일 때는 저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일할 때는 열정적으로 일하고 집에서는 가족에게 충실한 것이 중용이라고 합니다. 만족의 여부는 기대치의 높고 낮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역시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만족을 못하는 것은 기대치의 설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기대치 설정은 모두에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기대치, 세상의 기대치와 나의 기대치를 고민해서 적절한 기대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의 존재인 조정자가 필요하며 저자는 이 조정자를 상식, 표준이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식과 표준을 넘어 더 세밀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스스로의 기대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기대치, 세상과의 기대치를 맞추는 것이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업무와 생활이 분리되면 행복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구인들은 업무가 끝나는 순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고 믿는데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처럼 분리가 돼야 한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A라는 장소에서 화가 나거나 힘든 것들을 B라는 장소에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힘들어하면서 스스로에게 상처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의 존재인 어댑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댑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로 다른 형태의 장치를 연결해주는 도구로 서로 맞기 위해서 한쪽이 변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자아와 감정을 최대한 분리해서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것을 꺼내 어댑터의 역할을 하도록 하면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인생을 잘 사는 최고의 방법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루하루 우리는 엄청난 선택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데요. 선택을 했으니 결과가 있고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으며 위로해주지 않는 불필요한 책임까지는 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책임질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을 책임지다 보면 진짜로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을 책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와 세상 사이에서 에이전트라는 사의 존재를 만들어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혼자 있는 것과 어쩔 수 없이 혼자인 것은 상당히 다르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능동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에는 스스로가 가진 생각도 정리하게 되고 진정으로 내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등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나 혼자 있기 싫은데 혼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외로움을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홀로 되지 않기 위해 나와 어떤 사람들이 잘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부터 알아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누구인지를 알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와 다른 사람이 같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내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장만을 내세우지도 못하게 우리는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스스로의 원칙과 법칙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시야와 시각만으로 세상을 보는
꼴통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를 위해서는 편협한 시각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비워야 채우게 되고 쉽게 이야기해서 20세기의 지식을 21세기에도 들이댄다는 것은 꼴통이 되는 아주 명백한 길이 됩니다. 비우고 비우고 비워야 채우고 채우고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또 다른 베스트셀러인 매개하라에서 나오는 매개지수는 나와 세상, 나와 다른 사람의 사이를 잘 연결하는 지수라고 하는데요.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필터라는 사이 존재를, 버림받지 않으려면 커뮤니케이터라는 사이 존재를, 치우치지 않으려면 모빌라이저라는 사이 존재를, 손해보지 않으려면 코디네이터라는 사이 존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댑터가 필요하며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는 에이전트를, 홀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치메이커를, 꼴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컴바이너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8가지 매개 존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매개하라를 참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은 억지스러운 매개 존재를 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요. 어떤 자극이 왔을 때의 반응과 그 자극 사이의 공간을 우리는 제대로 활용해야 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할 때는 어떤 자극이 와도 모두 행복해 보이고 내가 힘들 때는 어떤 자극이 와도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결국 나라는 존재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와 세상 사이에서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고 즐겁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사회 존재라고 하는 매개체 안에 내 태도가 결국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임춘성 저자의 거리두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